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오늘은 복행근 수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많이 복행근 수축을 과연 어떻게 좀 정확하다라는 수준에 가깝게 큐잉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복행근 수축 큐잉하는 방법. 자, 우리가 큐잉을 하면요, 복행근 수축이 바로 일어날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관략근에 힘 줘보세요. 혹은 살짝 꼬리를 마는 것처럼 살짝 치골뼈를 이렇게 위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구두로 이렇게 큐잉하고, 또 혹은 촉각으로 이렇게 큐잉하고, 이렇게 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복행근이 수축을 할까요? 이제 그 점을 아는 게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잉함과 동시에 수축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행근 수축은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가 일어날 조건에 이 환자분 상태가 지금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복행근 수축을 하는 우리가 그 큐잉 중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방법 중에 관략근을 수축하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꼬리뼈를 마는 방법, 혹은 치골뼈를 살짝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복행근을 수축하고, 또 그렇게 이제 큐잉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가,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글로벌 머슬이 역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머슬이라는 거는 외복사근이나 복직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제 다음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복행근의 반응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조건을 보면 척추의 안정성이 이미 증가된 경우에는 복행근 수축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행근 수축을 하기 전에 미리 호흡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환자분에게. 자, 환자분 숨 들여 마셔보세요. 자, 그러다가 또 내쉬어보세요. 숨 들여 마셔보세요. 자, 내쉬어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호흡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요, 이미 호흡을 통해서, 특히 이제 횡격막 수축을 통해서 IAP라고 하는 복강내압이 이미 증가돼 버립니다. 이미 증가돼 있으면 그만큼 복행근의 반응은 우리가 수축을 유도할 때 지연될 수 있어요. 딜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글로벌 근육의 활성도 증가로 호흡에 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복사근이나 복직근을 너무 과도하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환자분, 자, 꼬리뼈를 이렇게 말아보세요. 자, 혹은 자, 치골을 위로 당겨보세요. 자, 아랫배에 힘 들어가죠? 예,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숨 들여 마시세요 할 때 환자분이 이렇게 헐떡거리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된다면 바로 그때 이제 호흡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복행근의 반응이 지연되거나 혹은 굉장히 복행근 수축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요. 이 글로벌 근육의 과도한 수축, 척추에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멀티피더스를 제외한 겉근육, 그러니까 심부 근육이 아니라 겉근육, 외복사근이나 복직근이나 뒤에 기립근, 이러한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경우에도 역시 척추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죠. 이렇게 척추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 다시 말해서 글로벌 머슬이 과도하게 수축함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 이 상태에서는 로컬 근육의 반응이 지연되거나 감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 근육은 당연히 복행근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폴 허지스 교수님과 리차드슨 교수님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하신 피드포워드 컨트랙션 오브 복행근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이 주제로 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주제는 팔 움직임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더라. 피드포워드 컨트랙션과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이미 예견된 동작에 대한 수축은 복행근이 먼저 수축하더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연구를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척추의 안정성이 증가된 상태 혹은 확보된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근육이 이미 과도하게 수축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충돌하거나 혹은 척추의 안정성이 확보돼 버리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의 반응은 지연되더라.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대한 뉴트럴 포지션을 잡아주거나 혹은 글로벌 머슬이 과도하게 수축하진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을 먼저 선행해서 살펴본 다음에 큐잉을 하는 것이 제대로 정확도에 더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 복행근 직접 제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요.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략근을 수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꼬리 말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수축하는 거고, 세 번째는 후크라인 상태에서 살짝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복행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먼저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줌 온라인 허리 강의할 때도 사용되었던 동영상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죠. 아랫배 우리가 훈련한 대로 복행근 수축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자, 관략근에 살짝 힘주고 그대로 호흡. 첫 번째는 이제 관략근에 힘준 방식, 두 번째는 자, 다시 힘 빼고, 두 번째는 허리를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침대 바닥에서 허리가 들어지는 건 아니야. 자, 하지만 들어지기 직전까지만 딱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치골 쪽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 자, 그렇게 했을 때 느낌 유지하고 호흡.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초음파를 볼게. 자, 먼저 자, 먼저 관략근에 힘주고 호흡해 봅시다. 지금 관략근에 힘 준 거 맞아? 관략근에 힘을 줬는데 최대한 힘 줄 수 있는 힘에 지금 복행근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복행근 수축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힘 빼고. 자, 지금 여기 제가 X자를 친 부분이 복행근인데요. 이 지점이 이 방향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호흡이 굉장히 숨이 가빠지고 있죠. 자, 이미 외복사근이나 복직근 같은 이런 글로벌 머슬들이 지금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도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략근 수축을 한다고 무조건 바로 복행근 수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관략근 힘주고. 자, 굉장히 미약하죠, 복행근 수축이. 다시 힘 빼고. 자, 이번에는 엉덩이가 들어 올려지는 건 아니지만, 엉덩이 들어 올려지기 직전까지 살짝 허리를 뛴다 생각하고, 다시 힘 빼고. 이 지금 방법도 방식은 뭐냐면, 꼬리말기에 대한 피드포워드입니다. 수축이니까, 약간 꼬리뼈를 살짝 이 방향으로, 포스티리어 틸트는 아니지만 살짝 포스티리어 틸트 방향으로 살짝 움직인다 생각하고, 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힘 빼고. 자, 다시 힘 빼고.
자, 다시 한 번 더.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죠? 힘 빼고. 지금 글로벌 머슬이 많이 쓰는 거예요. 로컬 머슬이 제대로 못 쓰는 이번에는 겁니다. 이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건데, 실제로 들어 올려지는 건 아니야. 드는 신용만 살짝 하는 거야. 이것도 피드포워드의 일환이죠. 미리 움직임을 예견할 때 복행근 수축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 다리를 이용해서 다시 힘 빼고 다리에 다시 한번 다리 힘주고 다시 힘 빼고. 오케이. 자, 이번에 끝으로 한 번 더. 자, 아까 관략근 조였던 그 동작 있잖아? 예.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관략근 조일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딱 조여봅시다. 다시. 자, 다시 관략근 한번 조여볼까요? 스톱. 그대로 유지. 유지를 못해요. 글로벌 머슬이 돌지 말고.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략근 그대로 유지하고 상복부가 팽팽한 거 보이실 거예요, 영상에서. 다시 힘 빼고. 오케이. 이러면 복행근이, 어떤 복행근 느낌으로? 수축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힘든 게 어. 지금 첫 번째 이제 관략근 조이고 이제 아, 숨 들어가서 있잖아. 아. 그게 생각보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가장 쉬운 건 뭐였어? 쉬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다리 이렇게 아, 한쪽 다리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 하는 게 그게 저는 제일 편했어요. 그게 편했어. 힘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쪽에. 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다리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대로 유지하고 다가 다시 힘 빼고.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다리를 드는 건 아닙니다. 다리를 드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다리를 드는 것 같은 신용을 하는 거예요. 침대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힘 빼고. 자, 다시 한번 힘 줬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관략근 수축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다리를 들어서 복행근 수축하는 거니까 다시 힘 빼고. 자,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자, 갈 때 복행근이 딱 벌크가 커지면서 이 방향으로 끌려가죠. 복행근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리의 동작을 이용해서. 오케이. 스톱.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팔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피드포워드죠. 이미 예견된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그렇죠? 팔의 움직임이든 그다음에 하지의 움직임이든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움직임이든 우리 트렁크는 대비를 해요. 대비를 하는데 일단 근전도부터 보면 팔을 플렉션 하든 에이비덕션 하든 익스텐션을 하든 뭐가 먼저 쓰냐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먼저 씁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는 이제 후크라잉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들기 직전까지만 딱 힘을 주세요라는 건 환자에게 미리 움직임을 예견하세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움직임을 일어난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이건 피드포워드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트렁크의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자, 그런데요. 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관략근을 수축할 때는 굉장히 호흡이 힘들었으면서도 다리 들기를 할 때가 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 트렁크 쪽에 있는 글로벌 머슬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의 충돌도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호흡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머슬이, 트렁크에 있는 글로벌 머슬이 쓰고 있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복횡근 수축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되거나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 들기를 하게 되면, 다리 들기 아주 적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하게 되면 글로벌 머슬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머슬 위주로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들기를 할 때 편했던 이유는 글로벌 머슬을 적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편할 수 있었던 거고 쉽게 큐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 복행근 큐잉을 하게 될 때도 여러 가지 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큐잉 한다고 해서 횡격막이 수축하거나 복행근이 수축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관략근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세 번째로 피드포워드 방법을 사용해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를 큐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렁크 쪽에 있는 글로벌 머슬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과, 이 환자분이 배드에 눕기 전에, 그러니까 스탠딩 포지션이나 아니면 프론 포지션이나 시팅 포지션이나 이런 여러 포지션들을 통해서 이 환자가 글로벌 머슬이 과도하게 수축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점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아, 내가 TRA 아이솔레이션 혹은 IAP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될 때, 아, 복행근 수축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아, 이런 방법으로도 적용해보고 환자의 호흡이나 아니면 상복부 쪽의 과도한 수축, 글로벌 머슬, 외복사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늑골 하부 쪽에 있는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딱딱해짐을 보일 정도가 된다면 그건 글로벌 머슬이 지금 과도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아, 복행근에 지연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글로벌 머슬을 글로벌 머슬의 수축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의 포지션을 잡거나 큐잉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후크라잉 상태에서 다리 드는 연습을 조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후크라잉 상태에서 침대에서 발을 띄지 말라는 제 큐잉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띄지 않는 게 아니라 발을 띈다 하더라도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수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수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큐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고 제 허리 강의 영상에서도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 목적은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 일리오소아스를 주로 조금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도 TRA 아이솔레이션 혹은 TRA와 그 다음에 내복사근의 수축을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상은 제가 음소거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침대 바닥에서 발을 이 정도 띄죠. 자, 이 정도 뛰는 양만으로도 복행근 수축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일리아쿠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 일리아쿠스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아스 텐던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일리아쿠스 수축을 하고 있지만요. 이 다리 무게와 다리를 드는 속도를 이용해서 피드포워드를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복행근에. 그래서 복행근의 수축을 살펴보니 침대 바닥에서 발을 띄지 않았을 때와 침대 바닥에서 발을 띄었을 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오히려 자, 발을 조금 떨어뜨리세요, 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하셨어요. 글로벌 머슬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다리를 드는 게 더 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략근 수축이나 꼬리말기 수축을 할 때 되게 힘들거나 복부에 과도한 힘이 들어갈 때는 이 익스트리미티를 이용한 복행근 수축, 피드포워드를 이용한 수축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크라잉에서 다리 들기를 통한 복행근 수축 유도 방법, 방금 영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근전도를 살펴보면 피드포워드 이 개념을 사용해서요. 지금은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를 이용해서 TRA가 먼저 수축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근전도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하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후크라잉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관략근 수축을 통한 방법이나 꼬리뼈 말기를 통한 방법 통해서 늑골 하부 쪽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구리 쪽 만져보고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땡땡하게 수축했다면 글로벌 머슬이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호흡을 하게 되면요. 이미 안정성이 확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복행근 수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때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쓰게 된다. 혹은 딜레이가 오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호흡하세요? 라고 일부러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환자분에게 편안하게 그냥 숨 쉬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호흡을 강조하면 복부 쪽에 더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한 안내를 해주신 다음에 글로벌 머슬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환자분이 지금 척추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근육을 많이 활용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미리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복행근 수축을 유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후크라잉에서 다리 들기 혹은 팔 들기를 통해서 복행근 수축을 유도하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리 들기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을 좀 몇 번 돌려보시면서요. 한번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큐잉했던 방법과 조금 더 다르게 디테일한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피지오프 채널을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멤버십을 활용해서 저에게 또 응원과 후원을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2022년 이 영상이 지금 벌써 이제 막 12월 31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선생님들 이제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새해 또 이렇게 또 선생님들에게 치료가 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 준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